안녕하세요, 여러분. 참 화가 나는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한국 증시가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04% 하락으로 마감을 하였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45% 하락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전날 미국과 유럽 증시는 모두 급락이 나왔습니다. 특히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90% 하락을 하면서 3일 동안 무려 마이너스 9%나 하락을 하였고, 유럽 증시 역시 3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전 세계 지수가 모두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가 이렇게 크게 하락한 이유는 바로 코다리 바이러스가 2차 감염이 확산화될 수 있다. 그리고 연준에서는 2022년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하면서 장기 경기 침체를 대비하고 있다. 이런 뉴스 덕분에 세계 증시가 지금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증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었고, 지난주에 기간 중 금융투자가 1조 원 이상 매수를 했는데, 오늘까지 포함하여 금융투자는 지난주에 샀던 모든 물량을 전부 청산을 했고, 1,100원대에 진입했던 환율도 다시 한번 1,200원을 돌파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자, 다음 주 한국 증시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다음 주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을 맞이하여 한국 증시 또 한번 크게 하락이 나올까요? 아니면은 다음 주에 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들어오면서 한국 증시 좋은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4시 45분입니다. 시간에 다닐까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이번 주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 어제 마이너스 6.90%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 초반부터서 2% 이상 빠졌고, 장 중후반에는 반등을 시도했으나 결국 종가 최저가까지 밀리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어제도 제가 잠을 안 자고 다우와 나스닥을 끝까지 지켜봤는데, 다우와 나스닥이 가장 변동성이 심한 시간이 바로 4시인데, 4시에 보시면은 이미 다우와 나스닥이 크게 하락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다우는 6.24까지 빠지고 있고, 나스닥은 4.86%까지 빠지고 있던 상황인데, 나스닥은 더 빠졌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종가가 5.27% 더 빠지면서, 지난번에는 오전 4시 정도 가면은 마이너스 됐던 게 플러스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던 게 나스닥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우가 밀리자 나스닥도 같이 동반으로 밀리면서 5.27% 하락하면서 이번 주 상승분을 모두 하루 만에 반납을 했습니다. 자, 나스닥과 다우가 이렇게 투매가 나온 이유는 뭘까요? 네, 바로 이 뉴스죠. 네, 바로 코다리19 뉴스입니다. 코다리19가 2차 유행으로 확산되면서 다시 한번 경제활동 봉쇄가 이뤄질 수 있다. 이런 레포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전날 FOMC 회의에서 파월 연준 의장은 제로 금리를 2020년도까지 쭉 이어가면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다음 분기 사상 최악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경기 회복 속도가 상당히 둔화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목요일날 다우가 1%대 하락을 했는데, 어제 나온 미국의 실업급여 청구수도 154만 명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12주 동안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4,420만 명입니다. 무슨 로또 번호 같은데 우리나라 인구수와도 맞먹는 수치죠. 앞으로도 실업 청구 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다음으로 중요한 게 지금 현재 미국의 코다리19 감염자 수는 20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 재개 활동을 나선 지역에서도 지금 감염자들이 폭증을 하고 있거든요. 텍사스, 애리조나,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9개 주에서는 입원 환자가 급증하고 있고,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는 신규 환자 수가 최대치인 1,600명을 돌파하였고, 일일 증가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는 미국에서는 흑인들이 또 시위까지 하고 있어서 여기에 집계되지 않은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정말 저는 어마어마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콧 고틀립 전 식품의약국 국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2차 유행이 아니라 1차 유행도 다 잡히지 않아서 1차 유행을 잡아놓고 2차 유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2차 경제활동 봉쇄는 없을 거라고 보는 게 우리 럼프 형이 올해 재선이 있죠. 재선 때문에 절대로 경제활동 재개 아니 경제활동 봉쇄는 다시는 없을 거라 보고 있고, 지금은 럼프 형 재선 확률이 15%로 보고 있다. 뭐 미국의 한 언론에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차피 미국의 언론들은 그렇게 신뢰할 수 없는 게, 예전에 힐러리와 럼프 형이 대선에서 붙는다 출구조사 했을 때도 힐러리의 압승이었지만 현실은 다른 것처럼 저거 갖다가는 아직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어제 테슬라라던가 최근에 잘 나갔던 회사들의 주가를 살펴보시면은 테슬라 어제 올랐던 거 그대로 다시 반납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5.09%.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어제 마이너스 3.38%. 페이스북 역시 마이너스 5.20%.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알파벳은 구글입니다. 구글 역시 마이너스 4.29%. 자, 이러한 회사들은 언택트 관련주, 코다리 식구하고 별로 관련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 신고가를 달성하기도 하고 어마어마하게 잘 나갔었는데, 이런 주식들마저 지금 현재 조정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의 언택트 관련주 카카오와 네이버는 어떨까요? 카카오 어제 동시효과에서 3,000원이나 상승했었는데 오늘 보시면은 또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장 초반부터서 밀리면서 시작을 했지만 기간에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로 전환하면서 마무리가 됐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플러스로 전환해서 마감이 됐는데, 미국 증시와 다르게 오늘 우리 증시는 상당히 강한 편이었습니다. 물론 매수 주체가 개인이었다는 점이 상당히 안 좋았지만 그래도 오늘 미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선방했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제 5%가 빠졌는데 우리는 2.04%밖에 안 빠졌고, 미국은 어떻습니까? 3일 연속으로 다우가 하락이 나왔고 1%, 그 다음에 7%, 총 9%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몇 프로밖에 안 빠졌습니까? 마이너스 0.86, 그 다음에 마이너스 0.24, 약 3%밖에 조정이 안 와서 미국 시장에 비해서는 상당히 선방했습니다. 자, 그리고 환율을 살펴보시면은 1202원입니다. 지난 영상이었죠. 달러 환율 1200원 붕괴, 한국 시장에 조정은 없을까? 이 영상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런 뉴스 한 방이면은 환율이 30원이 내려도 복구되는 거는 하루 이틀이면 금방 가능하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아니나 다를까 1180원까지 내려갔던 환율이 다시 한번 1200원대에 돌아갔고, 그리고 옵션 만기 때 환율이 그렇게 내려간 거라서 옵션 만기가 끝나자마자 다시 원위치가 되고 있어요. 특히 수급을 보시면은 어제 금융 투자를 정말 조심해라. 이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코스피 기간 1조 원 매도, 한국 증시에 조정이 찾아올까? 여기서는 우리의 금융 투자가 아직 지난주에 매수했던 물량이 남아있는데, 지난주에 1조 원 이상 매수를 했지만 이번에는 매도를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내일 금융 투자를 꼭 유의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우리 단타의 저항, 금융 투자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자, 지난주에 산 물량을 또 한 번 덜어내면서, 자, 1조 원 이상 여기서 매도를 하고 여기서도 매도를 해서 이날 매수한 모든 매수 물량을 다 소진시켰습니다. 역시 단타의 저항.
얘네는 진짜 2주 이상 풀 매수가 들어온 적이 한 번도 없고 사봤자 2주, 팔 때는 한 달 계속 산 거의 2배 이상을 팔면서 차익 실현을 하고 연기금, 연기금 오늘 살짝 매수가 들어왔지만 이걸로는 약하죠. 그리고 사모하는 사모펀드. 역시 매도. 그러면은 외국인도 보시면은 지난주부터 하루 빼고 모두 다 매도를 했죠. 환율이 1200원대가 붕괴돼도 전혀 매수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매도 폭은 적었지만. 자, 그리고 현재 신용 잔고를 한번 살펴봅시다. 코스피가 5조가 넘고 코스닥도 5조가 넘고 약 12조 가까이 지금 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11조 9천억 원인데 오늘 게 아직 반영이 안 됐으니까 오늘 걸 포함하면 아마 12조가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기사에 나온 신용 잔고 같은 경우에는 11조 원을 돌파했다고 나온 게 일주일 전. 아마 오늘 신용 잔고가 또 늘어나면서 12조를 돌파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여기하고 여기를 이미 합치면은 돌파했을 것 같아요. 지난 3월 달에는 신용 잔고가 12조였는데 7조 원까지 내려간 다음에 반등이 나왔는데 지금은 그때처럼 투매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지금까지는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가 아닌 유럽 증시가 개장했는데 1%대 반등이 나오고 있고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1% 이상 상승 중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번 주 주말이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확진자가 50명이 넘어가면서 다시 한번 방역 강화 조치를 하겠다.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등교를 이달 말까지 연장을 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왔죠. 그러면서 메가MD, YBMnet 이런 애들이 잠깐 슈팅이 나오긴 했지만 오늘 보시면 개인만 사고 잠깐 슈팅 나오고 끝났어요. 또 오늘 보시면 웃긴 게 뭐냐면은 아침에 오르는 종목이 한 자릿수죠. 8종목, 22종목 이런 상황이 나오니까 HTS든 MTS든 제대로 작동이 안 되더군요. 보면 개인은 안 사고 외국인은 팔고 기관이 아침에 받쳐주는 척 연기를 합니다. 그리고 종합주가 지수는 마이너스 4%대 하락으로 출발. 그러면서 또 개인이 매수가 들어옵니다. 언제? 10시 때. 보시면은 기관이 매수, 외국인이 매수, 개인만 매도라서 이 상황에서 만약에 쌍끝이 양매수로 오늘 주가지수가 마감이 됐다. 그러면은 좋다고 보지만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폭등하는 걸 보고 따라 들어갑니다. 저게 오르면 다음 주에 미국 증시가 오를 것이다.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고 결국에는 10시 이전에 매수로 전환을 하고 기관 투자자분들은 개인분들이 이거 보고 따라 들어올 걸 알고 아침에 1,000억 원 정도 사놓고 개인에게 모든 물량을 매도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은 미국이 오늘 상승을 하면 다음 주 월요일 날 과연 한국 증시는 상승을 하느냐 마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코스닥은 잘 안 빠져요. 나스닥처럼. 코스닥을 보시면은 어제 약간 빠졌다가 오늘 4%까지 빠졌다가 오늘 마이너스 1.45까지 올라와서 수급적으로 보셔도 외국인이 샀고 그 다음에 개인만 팔고 기관 좀 팔고 이런 상황이라서 수급적으로도 나쁘지 않고 그렇다고 선물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현물과 선물은 요즘 오버크로스가 되면서 선물을 사면은 현물을 팔고 현물을 사면은 선물을 팔고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지만 일단 수급적으로는 코스닥은 오늘 나쁘지 않았고 종목적으로 보셔도 아까 상승 종목이 10종목대였는데 종가에 보시면은 거의 200종목대까지 올라서 정말 찾고 또 찾아보면은 오늘 매매할 종목들은 몇 종목 있었습니다. 물론 현금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거고 지금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다 여기에 있어서 고달픈 시간을 보냈겠죠. 자, 그러면은 미국장이 최소 3%나 2%대 반등은 나와줘야 됩니다. 지금 다우가 몇 프로 빠졌어요? 7% 빠졌고 전날에 1%, 전날 또 1% 해서 3일 동안 몇 프로가 빠졌냐면 9%가 빠졌으니까 못해도 한 3% 정도 반등이 나와주고 한국 증시가 다음 주 딱 시작하면은 우리나라도 막 갭이 못해도 0.5 이상은 떠주고 시작할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은데 이 시나리오가 지금 나올까요? 왜냐면은 미국은 다음 주 옵션 만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뭔가 수상하지 않나요? 나스닥이 10,000포인트를 찍자마자
FOMC 회의가 진행이 됐고 FOMC 회의가 진행되면서 연준에서 제로금리를 2020년도까지 유지하고 경기 침체는 계속될 것이다. 이런 말 하자마자 갑자기 빼는 거. 너무나 착착착착 다 맞는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2200 한번 돌파시켜놓고 안착은 안 시켜놓고 계속 기관들 중 금융투자가 개인분들에게 물량을 떠넘기고 결국에는 2200선은커녕 다시 한번 오늘 2100선이 뭉개지면서 개인들을 가지고 놀고 있는 증시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 조정 자체는 그렇게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동안 10일 넘게 계속 오르고 정말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이 정도 조정은 나온다고 해서 무서워할 건 없고 단지 이제 삼성전자라던가 하이닉스 같은 주식을 사신 분들은 꼭대기에서 물렸으면 또 한 번 고생하게 되는 거죠. 이게 진짜 빨리 탈출해야 되는 게 일주일도 시간을 주지 않아요. 9만원대 잠깐 찍어주고 금방 빼버리고 삼성전자 5만원대 잠깐 돌파시켜주고 다시 또 내려오는데 옵션 만기가 끝나니까 바로 이렇게 하락으로 빼버리는 이런 습성 정말 너무 꼴보기 싫습니다. 이게 다음 주는 미국의 옵션 만기인데 다음 주 미국의 옵션 만기가 시작이 되면은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오늘은 플러스일진 몰라도 다음 주에는 또 마이너스로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증시는 일단은 미국이 금요일날 갭이 떴으니까 한국이 똑같이 갭이 뜨면서 시작을 하다가 미국의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내리면서 투심이 죽으면서 또 빠지는 하락 전환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어느 정도 키가 맞춰져야 되는데 우리는 미국이라던가 유럽보다 너무 많이 안 빠졌어요. 어제 마이너스 2% 빠졌고 오늘 마이너스 2% 빠졌으면은 우리도 조정다운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도 너무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달라붙었고 어제도 너무 많이 달라붙었습니다. 그리고 신용잔고는 12조까지 늘었고 좀 어느 정도 신용도 털고 조정이 나오는 게 전 좋다고 봐요. 근데 현대차도 그렇고 시총 상위주가 여러분을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잠깐 줬을 때 여러분이 흥분하지 않고 더 간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빨리 빠져나와야 되겠다. 딱 빠져나오면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현대차가 10만원에서 돌파하자마자 팔았어. 근데 11만원을 또 돌파하니까 11만원대 또 들어갔다가 이제 또 물려가지고 이제 내려와서 이런 데서 고생하시는 분들 아니면 하이닉스도 9만원 돌파해서 9만원에서 팔고 또 위에서 물어서 또 고생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은데 욕심에 지금 지배당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뺄 때는 코다리 씻고 2차 확산 갖다 빼면 되고 오를 때는 경제활동 재개 기대감 이거 갖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을 흔들어 놓을 그런 상황이 와요. 근데 지금 지수적으로는 많이 안 빠졌지만 최근 3일의 추이를 살펴보면 하락 종목은 항상 더 많았어요. 상승보다 하락 종목이 계속 많았는데 지수 자체는 오르고 그리고 별로 안 빠진 걸로 보이는 거는 이렇게 삼성바이오로직스라던가 삼성전자, 삼성 SDI라던가 시총 상위주 위주로 수급을 쏠리게 하면서 여러분을 유혹하는데 보시면은 오늘도 그렇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 이런 애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수가 덜 내려 보이지만 현실은 아주 참혹하죠. 오늘 코스닥은 1000종목 이상이 내렸고 코스피는 723종목 여기에는 뭐 인버스하고 우선주하고 뭐 스펙주 이런 거 빼고는 거의 오른 게 없고 매매할 만한 종목들도 잡주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잡주도 건드렸어요. 왜? 오늘은 제가 종가 베팅 실수로 손실을 봤거든요. 자, 오늘 보세요. 저는 진짜 돌아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아침부터서 63만원을 손절을 했습니다. 아니, 왜 저는 목요일날 종가 베팅만 하면은 이렇게 매매가 꼬이는지 모르겠습니다. 2주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1000만원을 갖다가 일주일 동안 4일을 매매해서 400만원을 만들었어요. 그만큼 최근 증시가 미쳤었어요. 그렇게 미칠 정도로 장이 좋아서 4일 동안 매매를 해서 하루에 1000만원으로 400만원이라는 수익을 올렸고 마침 적금 깨진 게 몇 개 있었고 예금이 몇 개 깨진 게 있어서 그 돈과 미수금을 합쳐서 목요일날 1억으로 종가 베팅을 들어간 적이 얼마 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엔 여기 있는 수익금 400만원과 전주에 있던 수익금 200만원이 있었기 때문에 한 달에 월 1000을 찍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랬다가 이 금요일날 무슨 사건이 터졌습니까?
예, 금요일날 갑자기 홍콩 시위 관련해서 특별 기자회견을 열겠다 하면서 코스피하고 코스닥 지수가 시작부터서 마이너스 1%로 시작했던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죠. 자, 이날 한국의 코스피가 마이너스 1.35까지 빠졌던 이날 전 진짜 돌아버린 줄 알았습니다. 왜? 아니, 평소에는 1,000만 원으로 매매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소에는 1,000만 원으로 매매를 했기 때문에 1,000만 원에 1%, 2%를 때려 맞아도 마이너스 20만 원밖에 때려 맞지를 않습니다. 근데 신용을 써가지고 1억을 넘는 돈을 베팅을 했어요. 그래서 2%가 빠졌는데 마이너스 200만 원 손절을 하게 됐어요, 이날. 아니, 그때 이렇게 손절을 한번 한 다음에 제가 진짜 막 돌아버린 줄 알았거든요. 아니,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분명히 올라갈 수 있는 자리였고 시간에서도 상승을 했고 내가 지금 마이너스 200이 아니라 플러스 200이었는데 그냥 본절에서 한 호가 두 호가만 더 올랐어도 유튜브 하면서 이제 1,000만 원 딱 찍는 걸 보여주려고 하다가 매도 타이밍을 놓쳐버려서 1억으로 매매를 하니까 밑에 받아줄 물량이 없어가지고 그날 망했었거든요. 오늘도 똑같았어요. 오늘 같은 경우엔 진짜 어마한 게 뭐냐면은 이번 주에는 수익금이 한 48만 원인가 나왔어요. 48만 원, 49만 원인가? 수수료 다 띄고. 근데 하루에 1%씩 뭐 1,000만 원을 1%, 2% 이렇게 찍어가지고 겨우 이렇게 찍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안 되겠다. 종가 베팅으로 해서 아침에 먹고 그 다음에 장중 매매 한번 해서 오늘 못해도 한 70만 원은 벌어야 되겠다. 70만 원 찍어야 되겠다 싶어서 종가 베팅을 때렸는데 종가 베팅을 여러분 그냥 때리는 게 아닙니다. 종가 풀 베팅을 때리면은 아침에 럼프 형이 기자회견하거나 뭐 하고 그러면은 마이너스로 출발하고 내가 봐진 돈 다 날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생각을 해봐요. 내가 지금 50만 원을 벌었어. 근데 종가 베팅을 1,000만 원으로 찍잖아요. 오늘 같은 날 시작하자마자 몇 프로로 시작했죠? 모든 코스피 코스닥에 있는 종목이 최소 5% 이상으로 빠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은 나는 일주일 중에서 4일을 열심히 매매를 했는데 1,000만 원 베팅했다가 마이너스 5% 맞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매매한 게 다 날라가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베팅을 해야 되냐면은 종가 베팅을 500만 원만 하는 거예요. 500만 원을 하면은 설마 긴급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서 10%까지 빠지겠습니까? 10%까지. 10%까지 이렇게 빠져봤자 손실이 50만 원. 그리고 원금 훼손은 안 되는 거죠. 원금 훼손은 안 되는 건데 아까 보여준 거는 뭐죠? 종가 베팅을 600만 원을 했습니다. 600만 원. 그러니까 400만 원의 여유 자금이 있었는데 아니 이게 마이너스 10%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10%. 이 코스닥 소형주들이 진짜 문제인 게 장이 안 좋으면 밑에서 받아줄 물량이 없어가지고 시장가로 날리니까 마이너스 10%를 찍어버리더군요. 자, 이런 거 보세요.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7%로 시작했죠. 근데 전 파트론 진짜 안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이거 한번 갭 뜨면은 그 다음날 잠깐 올려놓고 빼버린다. 아니나 다를까? 뺐고 오늘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몇 프로입니까? 마이너스 10%야. 아우 짜증나 뒤지는 줄 알았습니다. 다른 종목은 마이너스 5%인데 이건 마이너스 10%야. 뭐 이딴 자식이 다 있습니까? 와 이런 거를 매매를 왜 하냐면은 삼은봉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은봉 3개 그리고 어제 내가 좀 착각했던 게 있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장이 이틀 동안 내렸습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 날에는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도 1%까지 하락을 안 했으니까. 근데 저는 동시호가 때 종배를 했는데 자 이거 보세요. 분명히 30분 전에 요 코스피의 모습은 마이너스 1%였어요. 마이너스 2%까지 빠졌다가 어느 정도 이게 돌아온 건데 저는 미국 증시가 목요일 날 상승을 할 거고 우리나라가 1% 이상 빠지면은 종가 베팅 유효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우리 증시가 다 끝나고 보니까 마이너스 0.86밖에 안 빠졌어요. 그러면은 대충 여러분이 머릿속에 계산을 해보세요. 미국이 마이너스 2%가 빠졌어요. 근데 우리가 마이너스 0.86밖에 안 빠졌다. 그리고 만약에 미국이 오늘 보합 정도로 가면은 우리는 옵션 만기가 끝난 다음에 투심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아침에 갭 상승은커녕 갭 하락으로 시작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증시가 마이너스 2% 혹은 마이너스 1%대로 마감이 되면은 미국이 전날 보합이나 혹은 상승을 하면은 어느 정도 이쪽에서 키가 맞춰졌기 때문에 우리 지수가 아침에 뾰로롱하고 상승으로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종가 베팅을 지수 개념으로 때렸는데 시작하자마자 우리 지수가 그냥 마이너스 4%로 시작을 해버리니까 제가 그냥 확 너무 열받는 거야. 근데 심지어 종목도 진짜 이상한 걸 골라가지고 마이너스 10%로 시작을 딱 하니까 아니 종목을 제가 뭐 우선주를 골랐거나 아니면은 좀
완전 개잡주 같은 걸 골라가지고 때려 맞았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아니 재무제표 멀쩡한 걸 그냥 샀다가 아침에 시작하니까 마이너스 10%. 너무 열받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뭐 스캘핑을 하고 뭘 하고 그래서 좀 복구를 하려고 잡주도 좀 건드렸습니다. 물론 제약주 같은 건 안 건드렸어요. 뭐 결과적으로 보시면은 오늘 셀트리온이라던가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건드렸으면은 수익을 거뒀을 수 있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70만 원대 주식이에요. 70만 원대 주식. 70만 원대 주식이면은 많이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뭐 금액이 뭐든 말든 퍼센트로 따지면은 코스닥에 뭐 동전주든 1,000원짜리 주식이든 수익률은 똑같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일단 코스피 코스닥 세율부터 다르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 72만 원짜리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만약에 600만 원어치 산다, 아니 500만 원어치 산다면은 몇 주나 살 수 있죠? 7주, 7주 살 수 있어요. 그러면은 490만 원입니다. 490만 원. 근데 코스닥에 1,000원짜리라던가 막 3,000원짜리를 산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내가 550만 원 풀까지 다 맞출 수 있습니다. 548만 원까지 맞출 수가 있어. 그래서 물량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코스닥 종목, 그리고 물량을 많이 확보 못하고 잉여 자금이 낳는 코스피 종목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코스닥을 선택한 게 맞아요. 저는 오늘 코스닥을 노렸고. 근데 정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때렸다면 11시 반 매매 통했습니다. 11시 반에 여기 근처에서 사서 여기서 팔고 나가는 전략이 있는데 이게 진짜 좀 애매했던 거는 이 부근이에요. 이 부근. 이게 진짜 커요. 78만 원을 지지를 해준다 이 생각을 하고 봤는데 여기서 200주, 300주가 동시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200주, 300주만 해도 막 2억, 3억이에요. 2억, 3억인데 여기 호가에 몇 주 걸려 있어요. 막 100주, 200주밖에 안 걸려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호가를 다 깨버리는 애들인데 일단은 이거 던지니까 호가가 1,000원짜리가 깨졌잖아요. 1,000원짜리가 깨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더 내려가. 여기서 또 내려가. 이 1,000주면은 얼마야. 아니 2,000주가 넘네요. 이렇게 보면은 이 정도 돈이 딱 해서 78만 원 지지해주나 안 해주나 보니까 78만 원이 깨졌어. 일단 깨졌고 다시 지지해주로 이렇게 뾰로롱 올라오는데 너무 애매합니다. 얘도 한번 이렇게 팍 들어온 다음에 DPC처럼 그냥 확 뭉개버리거든요. 그게 너무 짜증나. 봐봐. 여기 78만 원 지지를 해줬으면 모르겠는데 78만 원 지지해주는 것처럼 올라가는데 잘 가네. 이렇게 보다가 어떻게 된다? 다시 깨져. 깨져버립니다. 깨져. 78만 원이 깨져버리고 이쪽까지 내려오니까 정말 이거 알거든요. DPC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래요. 잠깐 한 1% 올랐다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팍 내려가가지고 여기서 잡으면 상관이 없는데 78만 원 지지선이 깨져서 얘는 좀 보기 그랬고 매매할 수 있는 금액을 보니까 490만 원밖에 안 돼서 얘는 패스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걸 뭐 사가지고 매매한다. 좀 힘들더군요. 이게 지수가 밀리지 않으면 되는데, 지수가 밀려버리고 있어요. 코스피 종목인데 지수가 밀리고 있으면 안 돼요. 지수 이기는 종목이 없거든요. 그래서 막판에는 이렇게 착 올라왔어요. 다행이긴 하지만, 얘를 이 자리에서 산다. 금요일날 괜히 손실 크게 보고 마무리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음봉으로 많이 빠졌던 종목을 보고 그랬어요. 어떤 종목이 있었나? 알서포트. 자, 알서포트 같은 경우에는 스캘핑으로 한 몇 번 해먹었고 시간의 단일가를 보셔도 6360으로 시간에서도 갭이 떴고 그런 종목이죠. 일단 얘는 한번 봤는데 보시면은 뭐 알서포트 몇 번 했죠. 매수 매도 막 몇 번 했죠. 왔다 갔다 했는데 얘는 빠른 종목이면서도 지금 그렇게 실적이 딱 좋은 종목은 아니에요. 실적 예상치가 보면은 마이너스가 난 것도 있고 그리고 연간 말고 전체 재무제표로 보시면은 올 3월에 당기 순이익도 마이너스가 났고 영업이익이 보통 10억 정도 안 나오는 애들은 그냥 쳐다보지도 말라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스캘핑하는 종목 위주로 봤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 투자 주체에서 장중 추정치를 보시면은 매도잖아요.
매도해서 상당히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상승 중이었어요. 그리고 종가에는 외국인이 기똥차게 들어왔고 기관 쌍매수가 들어왔는데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6,000원짜리 종목이라서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 더 많이 살 수 있었고 6,200원 돌파로 보고 오늘 막 매수를 했었거든요. 6,200원 돌파로 보고 매수를 했는데 제가 시장가로 잘못 당겨가지고 6,240원이 체결이 되더군요. 오늘 좀 잘못 당긴 게 너무 많아요. 보시면은 6,240원인가? 이게 앞에 게 없네. 아니야, 6,200원에 돌파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6,280원에 한번 매도를 했고, 첫 번째 6,200원대 돌파할 때 같은 경우에는, 봐봐요. 6,100원에선 돌파를 하려고 해도 계속 매도가 나오니까 일단 패스. 이런 거 보면 패스를 해주고, 6,200원대 되기 전에 지수를 보니까 얘는 코스닥입니다. 코스피를 보는 게 아니라. 코스닥 지수 어때요? 올라오고 있어. 그러면 6,200원 뚫을 것 같은데? 한번 생각을 해보고 6,200원을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들어가기엔 너무 애매했죠. 왜? 계속 던지잖아. 계속 던지는 애들이 있는데 내가 뭐 6,100원 지지로 보고 산다? 좀 그래요. 맞죠? 6,100원 지지도 간당간당해. 근데 약속의 시간이 옵니다. 여기서 이제 돈이 확 들어오는 거 보고 이 밑에서 한번 잡아봐야 되겠다. 매수가를 얼마로 할까 생각하려고 했는데 바로 여기서 누가 잡아가. 그래서 저는 이쪽에서 시장가로 땡겼습니다. 시장가로 땡기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쪽에 내게 들어갔을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분명히 6380인가에 걸어둔다고 한 거를 잘못 눌렀어. 그러니까 이게 NH증권의 좀 단점인데 이게 수정이 잘 안 돼요. 매도가 수정이 잘 안 돼가지고 6380에 놔둬야 되는 거를 6280으로 잘못 넣어서 이게 매도가 돼버렸어요. 여기서 바로 팔렸어. 짜증나가지고 여기서 이거 1%도 안 나왔을 걸. 수익률이 1.3가 나와가지고 여기서 팔 게 아니었는데 하면서 진짜 아쉬웠거든요. 6280 그리고 6300까지 그냥 뚫어버리잖아. 되게 열받습니다. 아니다. 여기서 못 뚫어요. 여기서 못 뚫는데 한번 터치는 했죠. 기억이 났다. 오늘 매매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서는 아싸 이랬어요. 아싸. 왜냐면은 밀리니까 내가 매도가를 잘못 건 게 신의 한 수였구나 하고 봤더니 한 1시간 뒤인가 다시 올라오던데요. 1시간 뒤에 다시 올라가잖아요. 이때 그러면은 다시 들어가려고 했죠. 근데 이때 다시 들어가려고 했는데 잠깐 ESN 스택인가 내가 잠깐 또 다른 데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에 이쪽을 가버렸어요. 여기로 들어가 버렸어. 근데 ESN 스택은 오늘 얘를 몇 번 했더라? 얘도 좀 정신이 없었는데 얘는 32,000원까지 올라갔어도 상한가는 못 가는 종목입니다. 얘는 오늘 뉴스가 있어서 올라간 거예요. 오늘 뉴스를 보시면은 뭐 그렇게 큰 뉴스는 아니지만 오늘 장이 안 좋으니까 이쪽으로 시장에 관심을 받고 올라온 건데 ESN S텍 100억 원 규모 신규 설비 투자 별로 대단한 건 아닙니다. 이런 뉴스 수십 번 나왔어요. 이런 거 보시면 2016년도에도 207억 원 투자, 2011년도에도 신규 장비 투자, 2015년도에도 뭐 여러 가지 투자 뉴스 나오고 여기에서도 150억 원 규모 투자. 그러니까 이게 아마 공시를 보면은 많아요. 되게 많이 나온 종목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슈팅이 나올 종목이 아니었지만 지수가 밀리니까 지금 뭐 무상증자라던가 아니면 뭐 대표이사를 바꾼다거나 배당금을 두둑하게 준다거나 그런 찌라시만 나와도 날아가는 증시라서 오늘 오버슈팅이 나왔지 솔직히 얘는 3만원 넘어갈 그럴 것까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도 오늘은 제가 좀 손실을 봐서 복구하려고 잠깐 들어갔어요. 근데 얘는 11시 반에 못 잤습니다. 11시 반이면 여기인데 여기서 잡아서 여기서 판다. 안 돼요. 여기 11시 반에 체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29,500원에서 사서 3만원 돌파로 본다? 말도 안 돼요. 자, 얘 제가 수백 번 매매해봤습니다. 이렇게 잠깐 큰 물량 딱 5,000주, 6,000주 들어오면은 한 10,000주 정도가 갑자기 확 하고 내려가거든요. 여기서 4,000주 들어와서 좋아했다 해도 여기서 1,000주 나왔고 10,000주가 여기서 한번 뾰로롱 들어와요. 근데 이때 흥분하면 안 돼. 이럴 때 흥분을 진짜 잘하게 되거든요. DPC하고 이런 종목이. 근데 저는 이 종목을 수백 번 매매해서 이렇게 나오면은 한 1% 정도 더 올린 다음에 빼겠구나. 기다려 봅니다. 봐봐, 10,000주 들어왔지? 근데 빠져.
근데 빠지는 게 웃긴 게 뭐냐면은 만주가 들어왔는데 밑에 받쳐주는 물량이 하나도 없어서 너무 손쉽게 빠집니다. 얼마까지? 29400을 그냥 깨버립니다. 봐봐. 그냥 너무 쉽게 깨져. 여기 400원대에 받쳐주는 물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호가가 공백이 생겨 있어요. 보시면은 여기 600원에서 550원이 없잖아요. 29500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500에 호가가 없지? 호가가 없으니까 이쪽에서 깨져버리니까 여기서 누가 이제 호가를 만들고 다시 또 깨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바로 쑥 내려가는데 여기 내려갈 때도 여기 24,000원에 400주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 한 만주 있다고 해서 이걸 잡아 먹으면은 그 다음에 쑥 던져버리는 그런 만유인력의 법칙처럼 올라가면 내려가는 그런 잡주의 형식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고도 안 들어가요, 저는. 이거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렇게 밑에 빠졌을 때 뭐 호가 공백 있을 때 들어가는데 얘를 보면은 29,000원대 잡아서 때린 방법이 있는데 29,000원까지도 안 빠져. 안 빠져, 얘. 다시 올리잖아. 그래서 29,350원에 잡아가지고 이때 잠깐 하는 방법이 있지만 저는 이때는 R 서포트를 보고 있었고 얘는 못 봤어요. 얘는 2시 이후에 보는 방법이 있는데 봐봐 또 밀리잖아. 아 징그럽다니까요 이거. 이 밑에서 이거 호가가 있어야지 이걸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위에서 이렇게 큰 물량 잡고 여러분이 들어가려고 하면 뒤지는 거고 여기다 밑에다 걸어놓고 내게 체결되면은 땡큐베리 마치하고 들어가는 건데 계속 빠져. 아 진짜 짜증나죠. 근데 지수가 빠지니까 어쩔 수 없어. 2만원까지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SNS 때 갈 때 저렇게 막 만주 2만주 들어왔으면은 아 그냥 봐도 2억이구나 3억이구나 땡큐베리 마치하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매매 경험이 수십 번 수백 번 있어야지 이놈을 알거든요. 근데 그냥 단순히 뭐 책 보고 배운 거 어디 뭐 동영상 몇 개 배운 거 갖다가 백날 해봐요. 그냥 바로 깨집니다. 아니 뭐 종가는 31,000원까지 올랐는데요. 이렇게 몇 번 운빨로 해서 몇 번이나 성공하겠습니까? 이게 확률 싸움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3만원 뚫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수도 밀리고 있고 양다리를 걸쳤죠. 제가 A는 없지만 주식은 양다리를 잘 걸칩니다. 막 알 서포트 봤다, 얘 봤다, 저 봤다 막 하니까 요때는 못 들어갔고 얘가 빠졌는데 이 밑에까지 내려왔을 경우에는 보는 건데 3만 원을 밑에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가느냐 마느냐 그때 두 번째 파동 때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솔직히 지수빨이에요. 지수빨. 얘 코스닥 종목이죠. 코스닥 지수가 막판에 폭등을 하죠. 막판에 폭등을 하면서 지수빨에 같이 올라간 건데 일단은 최고점을 찍고 얘는 내려오는데 최고점 찍으면은 얘 특징이 뭐냐면은 종가를 최고점을 찍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개파락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종가를 윗꼬리를 달고 시작하잖아요. 그래도 시간에부터 빠지고 내려가는 개잡주 같은 습성이 있어요. 그리고 종가를 양봉을 꽉 채웠을 경우에는 그 다음날 또 빠지면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은 기관이 매수 들어왔죠. 단일가 보세요. 마이너스죠. 근데 내가 얘를 어디서 팔았냐? 여기서 팔았죠. 종가 직전인가? 근데 2시 55분이죠. 얘는 종가 직전에 엄청 꼬시면서 여기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21,500원까지 올라갔는데 저 얘 수백 번 매매해왔습니다. 매매일지도 다 있지만 얘는 3시 넘어가면은 잠깐 동시호가 때 올리는 척하고 빼버리는 개잡주 특성이 있고 시간에서 무조건 빠지는 게 지금 3월부터서 6월달까지 10번 이상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종가 밑번에 이렇게 빼버렸는데 제가 솔직히 2시 55분에 던졌잖아요. 좀 짜증나더라고요. 2시 50분에 내가 던지니까 갑자기 여기까지 올라갔어. 여기까지 올라가서 좀 짜증나긴 했는데 지금 시간에라던가 종가를 보면은 전혀 나쁘지가 않았죠. 그리고 장중에는 돌파할 때 여기서 보는 거예요. 29,500원. 이때가 언제다? 약속의 시간 1시. 보시면은 여기 막 빠지잖아요. 약속의 시간 1시 전에 29,500원까지 빠지느냐 마느냐를 보고 하는 건데 29,500원 일단 걸어두면 돼요. 걸어두다가 갑자기 올라간다 그러면 시장가로 땡기는데 29,500원까지 빠질 것 같아요. 왜? 지수가 빠지고 있거든요. 코스닥이에요. 코스닥. 코스닥 1시를 보시면은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죠. 마이너스예요. 5분봉이에요. 3분봉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3분봉으로 보면 이렇게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체결되겠지. 걸어놔봐요. 절대 주식은 흥분하면 안 돼요. 체결됐죠? 짠. 그리고 어차피 2분할로 잡는 거예요. 일단은 첫 번째 500만 원만 들어가고 두 번째 또 500 해서 장중에 매매할 때는 3분할까지는 잡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2분할로 잡았는데 여기서 만약에 29,000원까지 빠지면 추매하고 그 다음에 평단가 내리는데 바로 올라가죠. 바로 올라가서 3만원 돌파. 매도 그냥 매도. 매도 먼저 맞아야지 좋다. 매도. 봐봐. 딱 돌파하자마자 바로 밀립니다. 얘는 이래요. 얘는 한번 돌파할 때 그때 팔아야 돼. 안 그러면 얘 못 팔거든요. 이게 예스 앤 예스택을 수백 번 매매한 사람의 경험인데 참 알서포트하고 예스 앤 예스택 둘 다 1,000만원 이상으로 못합니다. 왜 그래요 하시는 분들은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29450이라던가 29500에 호가가 없어가지고 호가 공백이 있는 애들인데 호가 공백이 있는 애들을 1,000만원 이상으로 해버리면은 사람들 투심이 안 좋아가지고 이런 걸 매수를 안 해요. 근데 1,000만원 이하 막 500만원대로 하면은 살 수가 있고 알서포트도 얘는 동시 호가라던가 이래서 이 위에 만주가 있지 보통 막 900주, 1000주 있고 막 여기 호가 공백이 아까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는 종목이 있고 안 할 수 있는 종목이 있고 특히 오늘같이 지수가 막 빠지고 있고 그래서 오늘은 돈을 큰 돈으로 못 때려요. 큰 돈으로 때렸으면은 저 오늘 다 플러스 양전환하고도 남았겠지만 저는 안타깝게도 오늘 양전환에 실패를 했습니다. 약 30만원 정도 수익을 내면서 손실봤던 걸 어느 정도 복구를 했지만 일주일 동안 매매한 거를 어떻게든 10,000원이라도 플러스를 만들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막 아까 49만원인가 50만원 정도 4일 동안 수익을 봤댔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47만원 딱 만드니까 주로 했을 때 한 10,000원인가 2만원 정도 수익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든 플러스로 이번 주 만든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하고 매매를 종료했는데 진짜 오늘 너무 힘들더군요. 와.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반도체 종목들이 오늘 시작부터서 개박살이 나는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올라도 최근에 반도체주 디커플링이 나오고 있다. 반도체주 그렇게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 그래서 실적 있는 주식만 노리기 때문에 휴대폰 관련주를 어제 때렸다가 오늘 개박살이 나는데 저 좀 답답한 게 최근에 호텔신라도 막 8만원 넘고 올라오고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기술적인 반등은 기술적인 반등일 뿐이에요. 기술적인 반등으로 85,000원까지 찍었어도 다시 8만원대 깨버렸고 항공주 너무 많이 언급해서 이제 질립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뭐 2분기 흑자 전환한다 레포트 빵 띄워놓더니 일주일 넘게 내리고 아시아나도 오늘 보시면은 마이너스 그리고 제주항공 역시 5일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마이너스. 근데 개인분들 이거 엄청 샀죠. 왜? 워렌 버핏은 손절을 했지만 미국의 아메리칸 에어라인 그리고 보잉, 델타항공 등 미국의 항공주가 100% 이상 급등을 했기 때문에 한국은 미국과 똑같다 이런 착각을 하시고 사신 분들 다 물렸습니다. 그래서 안 가는 주식 쪽에서 현재 놀지 말고 여러분이 지수의 착각에 절대 빠지면 안 된다. 지금은 하락 종목이 더 많지만 지수는 많이 안 빠진다. 근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뭐다? 옵션 만기 때문에 그렇다고. 옵션 만기가 끝나면은 금융투자애들 저 1조 원 산 거 다 던지고 난리 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 지수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종목적으로 진짜 오르고 있는 종목에서만 빨리빨리 매매하고 그래야지 안 그러면 다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비인기 종목에서도 여러분이 너무 놀지 마세요. 그러니까 섹터 순환매로 해서 이제 뭐 항공주든 뭐 레저 스포츠든 한 바퀴 다 돌고 가겠구나. 그게 아니라 미국은 이렇게 한 바퀴 다 돌면서 나스닥을 10,000포인트를 찍었지만 우리는 이쪽까지 가기 전에 우리인 미리 조정의 기미를 보여주고 있었죠. 그리고 50 같은 경우에는 뭐 마스크 관련주로 해서 다시 올라오는데 50 여러분 마스크 생산 안 합니다. 50은 마스크도 생산을 안 하는데 50은 마스크 테마주로 돼서 모나리자라던가 뭐 KM이라던가 그런 종목과 달리 얘는 오늘 21%나 상승을 했어요. 대체 누가 샀나 보니까 기타법인이 샀어. 기타법인. 참 웃긴 놈이죠. 뭐 한탕 해먹으려는 것 같은데 보세요. 모나리자 같은 경우에 오늘 잠깐 오르고 빼고 KM. 진짜 마스크주들은 오늘 잠깐 갭 띄우고 끝났어요. 모나리자는 특히 보시면은 오늘 몇 프로까지 올랐다? 예, 10%까지 올랐다가 종가는 1%, 위에서 잘못 잡았으면 마이너스 9%. 이렇게 되는데 지금 아시죠 여러분? 공적 마스크 판매가 중단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는 공적 마스크 판매가 너무 많이 남아돌고 줄 서서 마스크를 구입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뭐 오브제도 없애고 뭐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그 뜻은 마스크 판매량이 감소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더워서 뭐 KF 마스크라던가 그런 거 잘 안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 관련주가 최근에 많이 내리고 있고 2차 확산이든 뭐든 지금은 한국에서 마스크가 별로 안 팔리고 있기 때문에 예, 오늘 잠깐 올렸다 내렸고
50은 기타 법인이 그냥 장난친 건데 주가 한번 저렇게 뻥 띄워놓은 다음에 팔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데까지 꼬신 다음에 한번 팔려나? 그리고 손오공은 오늘 마이너스 2.14%로 내렸는데 얘는 대체 왜 보신 건가요? 하고 물으신다면은 그냥 50을 검색하다가 손오공이 생각나서 검색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1번 미국의 이번 주 확진자 추이를 잘 지켜보도록 하죠. 미국에서는 코다리 19 제2차 팬데믹이 찾아올 것이라는 레포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우는 무려 마이너스 9%나 조정이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은 1차 확산도 제대로 막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번 주말에 미국의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레포트들이 나오면은 한국 지수는 아침부터서 크게 하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확진자 추이를 이번 주 주말까지 잘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다음 주는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한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처럼 다음 주는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라 미국의 야간 선물이 정말 정신없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의 야간 선물과 연동되어 한국의 코스피 코스닥이 움직이기보다는 상하이 종합지수라든가 혹은 개별주 종목의 호재로 인해서 지수가 움직이는 경향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증시를 거세게 매도할 경우에는 우리 지수가 밀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이 별로 안 팔아서 우리 지수가 별로 안 밀린 겁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는 미국 증시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로 크게 하락하면은 신흥국 증시에서도 자금 이탈이 커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 주시면은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후원을 해 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채널에서 김천재 후원하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스마일님 후원 1000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